2020학년도 해인여고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입니다. 11번입니다. 어느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동시에 뽑는 선거에 국회의원 3명과 7명이 출마했습니다. 유권자 AB 2사람이 국회의원과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할 투표할 때 10명의 후보 중 두 유권자 모두에게 선택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함수로 봅니다. A하고 B가 A, B, C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A, B가 그 다음에 D, E, F, G, H, I, J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가 1그룹, 여기가 2그룹입니다. 1그룹에서 모두 선택을 받고 2그룹에서는 모두 선택이 안 나오고 다르게 선택,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1그룹에서 모두 선택하는 경우는 모두 A로, 모두 B로, 모두 C로 이렇게 3가지 곱하기 선택이 안 돼야 되니까 A가 갈 수 있는 경우는 7가지, B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다르게 가야 되니까 6가지 계산하시면 126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2그룹에서 모두 선택 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그룹에서는 다른 선택,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쓸까요? 모두 선택이 안 된다. 2그룹에서 모두 선택이 돼야 되니까 모두 D로 가는 경우, 모두 E로 가는 경우, 모두 F로 가는 경우, 즉 7가지 있고요. 곱하기 얘가 다르게 가야 됩니다. 1그룹에서 다르게 가야 되니까 A가 선택하는 거 3가지, B가 선택하는 거 2가지, 7, 6에 42 이렇게 됩니다. 126 더하기 42가 168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13번입니다. 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y는 2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5의 그래프 위의 점 중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입니다. 정수별표. 그 점의 좌표가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봅니다. 분자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뒤에도 이렇게 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누면 개수가 2니까요. 여기에 1이 되고요. 몫은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줘야 마이너스 5하고 같아집니다. 2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정수가 돼야 되니까 분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x 플러스 3은 이 8, 마이너스 8의 약수여야 합니다. 1, 2x 플러스 3이 2일 수도 있고요. 2x 플러스 3이 4일 수도 있고 2x 플러스 3이 8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음수 쪽도 있겠죠. 3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고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고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겠고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일단 찾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뽑아봅시다. 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됩니다. 정수여야 되니까 여기가 분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풀어보시면 x는 넘어가니까 마4, 여기가 마2 이렇게 됩니다. 일단 2개가 나오긴 하네요. 다음 보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2로 나누면 정수가 안 나오고요. 1 안 나오고요. 넘어가면은 마7 안 나옵니다. 넘어가면 5 되고요. 2로 안 나눠지고요. 넘어가면은 역시나 마이너스 11 안 나옵니다. 그래서 x가 이런 경우 이거 두 개가 일단 답인데요. 답을 정확하게 찾아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요게 1이 됩니다. 요게 1. 그럼 y는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8 그래서 y는 9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을 다 더하라고 그랬는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지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고요. 다음 14번입니다. 14번 30보다 작은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한번 끊으시고요. fx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중요한데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실수고요. y가 6보다 작은 실수고요. 요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을 다 써야 됩니다. 치역으로. 그러니까 이 범위의 함수값 이 범위의 함수들이 다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위에 유리함수에 점근선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림도 그려보면서 하죠. 그 다음에 자연수 이제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3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힌트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려보죠. x축 y축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 좀 올라가죠. 6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이쪽을 써야 되고요. y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점근선 위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점근선 보죠. 그래서 점근선은 위에 함수 여기서 보시면요. x는 이 분모가 0 나와야 되니까 c분의 마이너스 d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y는 c분의 a 이렇게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6. 그러므로 d는 c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러므로 a는 bc 6c네요. b는 6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찾을 거는 좀 찾았는데요. 좀 더 찾아보죠. 그런데 a도 있고 d는 c a는 6c a, b b가 없네요. b가 없습니다. b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식이 y는 cx 플러스 d에 ax 마이너스 b라고 써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4분면에 2사분면 4사분면 즉 4사분면을 쓰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k에서 이 k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다시 돌려보죠. 그런데 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c, d 얘네들을 다 a하고 d를 다 c로 돌려볼게요. cx 플러스 c분의 6c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좀 더 가보죠. 이걸 바꿔보시면은 일단 cx 플러스 c분의 이거를 cx 플러스 c로 나눠보면 6 몫은 6이 되고 6cx x 빠졌다. 6cx 그 다음에 6c 마이너스 6c 해주시고 마이너스 b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x 플러스 c에 마이너스 6c 마이너스 b에 플러스 6 이렇게
고쳐낼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식이 마이너스 6C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6C가 B보다 커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죠. A, B, C, D가 30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식들은 C는 D, A는 6C, 그 다음에 B는 큽니다. 마이너스 6C보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자연수라 그랬으니까요. C가 1일 때 D는 1이고요. 이렇게 C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넣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A가 6C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는 6이고, 그러면 C가 1이니까요. B는 C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6보다 B가 크면 되니까 1부터 29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C가 2면요. D는 역시나 2가 될 거고 A는 12가 됩니다. B 역시도 C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12보다 크니까요. 이 역시도 29까지. 세 번째입니다. C가 3이면 D가 3이고 A는 18이 되고 B 역시도 1부터 29까지. 지금 B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번째, C가 4고 D가 4입니다. 그래서 A가 24가 되고요. B가 역시나 1부터 29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C가 5라면 A가 6, 5, 30이 되니까 여기는 적당하지 않는 숫자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A, B, C,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랍니다. 최대값은 얘입니다. 최소값은 얘일 거고요. 최대값 M에서 최대값 M은 4 더하기 4 더하기 24 더하기 29가 될 거고요. 최소값 미니멈은 1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빼보죠. 빼보시게 되면은 얘가 총 9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 먼저 빼면은 여기가 20 더하기 여기 계산합시다. 8 더하기 24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32 더하기 20은 여기가 5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 있나요? 52. 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곡선 y는 루트 x-3 위에 한 점 p에서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무리함수 위에 점 한 점 p입니다. 두 정사각형 별표 치시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변은 x축 y축 위에 있으며 두 정사각형 넓이를 S1, S2라고 하자. S1분의 S2의 최소값을 A, 그 최소값을 갖게 하는 P의 X좌표 걔를 B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해보시죠. 많이 봤던 문제일 텐데요. 이게 산술, 기하, 평균 A 플러스 B는 그거나 같고 2 루트 AB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무리함수 위에 한 점 P니까요. 요거를 K, 0으로 잡으시고 다 좌표를 잡아봅시다. 루트 K-3 K는 3보다 큰데 위치하네요. 그래서 이 좌표를 중심으로 이 길이를 잡아보시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똑같으니까요. 이 길이가 K, 이 길이 Y좌표인데요. 이 Y좌표가 루트 K-3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S1분의 S2 S1은요 요거 한 변이 루트 K-3이니까요. 제곱하면은 K-3 양수니까 부담없이 그냥 제곱해주시면 되고요. S2 K입니다. 얘 역시도 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일단 쉬웠는데요. 이게 유리함수로 보이셔야 되고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분모를 분자 K제곱으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해보죠. K-3 분의 K-3으로 나누면요. 몫은 K 일단 2차 K제곱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이 없습니다. 0K라서 0K가 나오게 이게 마이너스 3K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셔야 0K가 나오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9 그래서 플러스 9 이렇게까지 조정을 해주셔야 똑같은 식을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게 안 되시면은 요런 식도 있어요. K제곱 분의 K-3분의 K제곱 이렇게 있는데 K제곱이 있으니까 이 K-3이 나올 수 있는 식 K제곱 마이너스 9 얘가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이게 안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지 않는다. 라는 경우에는 직접 나누기 해주셔야 됩니다. K제곱을 K-3으로 나누면요. 몫은 일단 K. 그럼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3K이고요. 변변 빼주시면 3K. 그 다음 1차 나눌 수 있으니까 몫을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3K 마이너스 9. 변변 뺍니다. 날라가고 날라가서 9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를 차례로 써주시면은 검산식으로요.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산술기하로 차분히 처리해보죠. 그럼 식이 K 요렇게 빼면은 9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요렇게 한 덩어리 빼면은 K 플러스 3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분모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K-3으로 만듭니다. 요 3과 같은 상수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6 이렇게 해주시면은 식의 조정은 끝이 납니다.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게 이제 산술기야. 2 루트 AB 하시면 9 나오고요.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 그래서 6 그래서 1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S1분의 S2의 최소값은 12 이렇게 구해낼 수 있고 언제 최소를 갖게 하느냐 아까 봤듯이 얘네 두 개의 산술기였습니다. 저 K-3분의 9와 K-3이 같을 때 동으로 갖게 되고 넘기시면 K-3의 제곱 K-3은 뿔마 3 이렇게 나올 건데요. 아까 봤듯이 K-3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3만 나오게 됩니다. K는 6이네요. 즉 최소로 만드는 X좌표는 6입니다. X좌표 6이고요. 그래서 이게 12 더하기 6 그래서 18 나오게 됩니다. 16번입니다. 8개의 숫자 1, 2, 3, 4, 5, 6, 7, 8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중 3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3의 배수 어떻게 할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찾기가 지금 8개나 있기 때문에 이게 찾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굳이 찾을 개수를 먼저 파악해 보시면은 8C 4가 되는데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개수 뽑아 보시면은 70개 나옵니다. 70개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돌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 20개 정도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검토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입니다. 이제 이 숫자들의 특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합이 3의 배수가 나오느냐? 이거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의 합이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이거 논리 짤 때 나왔던 논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단 보죠.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k 플러스 1 나머지가 1인 경우죠. 두 번째 3k 플러스 2 나머지가 2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k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가 없는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각 숫자들이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4개를 여기서 4개를 가져와서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가져오게 되면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요거 2개 가지고 오면 3으로 나눠 떨어지고요. 더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3개 가지고 와도 3으로 나눠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1이니까요. 1이 3개 있으니까요. 1 남았고 1 남았고 1 남았으니까 얘네들을 3개를 갖고 오게 되면은 나머지가 3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여기가 나머지가 2기 때문에 요거 갖고 오고 요거 갖고 오고 요거 3개 갖고 오시더라도 나머지가 6이 되면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요런 걸 바탕으로 이제 경우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첫 번째 1하고 2에서 한 개씩 이거 몇 개 해보셔야 돼요. 1하고 2에서 한 개씩 이렇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3그룹에서 2개 이렇게 챙겨오겠습니다. 그럼 한 개 갖고 오니까 여기서 한 개 갖고 오니까요 3개 3C1 이렇게 안 쓸게요.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 3개 갖고 오는 경우의 수 3개 곱하기 여기서 3그룹에서 2개 갖고 오는 경우의 수 1가지 그래서 9가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1에서 2개 역시나 2에서 2개 이래 갖고 난 얘기는 1에서 2개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얘기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하나 갖고 오면 나머지가 3이 되면서 나눠 떨어지고 또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나머지가 2인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오면은 나머지가 3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집니다. 역시나 1에서 2개 갖고 와야 되니까요 3C2 2에서 2개 갖고 와야 되니까 역시나 3C2 곱하기 여기서 끝이 나네요. 그러면 3C는 3C1하고 똑같으니까 3 곱하기 3 그래서 9개. 세 번째입니다. 1번 그룹에서 3개 1번 그룹에 3개 갖고 오면 나눠 떨어지거든요. 나눠 떨어지고 3그룹에서 1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3개 갖고 오면서 1그룹에 3개 갖고 오면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이 되면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고 3그룹에서는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역시나 나누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에서 3개 갖고 오는 경우의 수는 3개 다 갖고 오니까 1가지 3그룹에서 2개 중에 하나 갖고 오니까 2가지 이게 2가지가 됩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2그룹에서 3개 3그룹에서 1개 이렇게 됩니다. 2그룹에서 3개면 나머지가 2, 나머지가 2, 나머지가 2니까 3개 다 더하게 되면은 도합 나머지가 6이 되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고요. 3그룹에서는 역시나 3으로 나누어 떨어져 있으니까요. 3개 갖고 오는 경우는 2그룹에서 3개 갖고 오는 경우는 1가지. 그 다음 3그룹에서 1개 갖고 오는 경우 2개 중에 하나 가져오니까요. 2가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가져오는 경우의 수는 9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일단 숫자들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4개를 얘네들 자리 배열을 주셔야 되니까요. 400
그렇게 되면은 몇입니까? 22 곱하기 2, 4, 3, 2 이렇게 되니까 64, 24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52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17번입니다. 분자와 분모의 곱이 13팩인 기하분수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하분수 여기 해석이 돼야 되고요. 일단은 기하분수는 보시면 초등학교 때 배우신 건데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어려운 말로 하면은 13분의 8 이런 것처럼 두 수가 서로 소인 분수입니다. 즉 공약수가 1뿐이란 얘기는 공약수 1은 무조건 있으니까요. 1 이외에 공통으로 나눠지는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약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분의 5처럼 공약수가 5가 있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가 5가 있으니까요. 이게 2분의 1로 나눠지니까 이런 10분의 5 같은 숫자는 서로 소가 아니다. 기하분수가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 0과 1 사이에 있는 요거는 무슨 수일까요? 분수를 얘기하는데 분수가 0과 1 사이에 있다. 얘는 지금 분모가 더 분자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진분수 3분의 2, 5분의 4, 뭐 이런 거요. 7분의 6 이런 것처럼 분모가 더 크게 되면 분자보다 더 크게 되면 이 숫자는 1보다 작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1이고요. 7, 9분의 9, 물론 5분의 5 같으면은 1이고 분자가 더 크면은 가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런 해석들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더 가보죠. 뭘 찾으라고 하는지. 분모와 분자의 곱이 13팩입니다. 그럼 분모와 분자가 곱이 13팩이니까 일단 13팩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3팩입니다.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은 안 쓸게요. 요거 다 소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2 보죠. 2 몇 개 있는지. 여기 4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다. 둘, 하나, 둘, 4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6개네요. 6개, 여기 7개, 8개, 9개,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눈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3 보죠. 3은 여기에 1개, 2개, 3개, 4개, 5개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5개. 곱하기 소인수 분해니까 소수로만 구성합니다. 5 볼게요. 5 보시면 여기 1개, 여기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곱하기 7 보겠습니다. 7은 여기 1개, 13까지 밖에 없으니까요. 7은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11, 13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숫자는.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곱이 13팩이란 얘기가 분모의 분자의 곱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로 이제 쪼갤 건데 분자와 분모로 쪼갤 건데 이게 기하분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소인 상태여야 됩니다. 즉 이런 거 2의 10승, 2의 5승, 여기 2의 5승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약수가 생기면서 약분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역시나 5 역시도 분자의 5 하나, 분모의 5 하나 이렇게 하면은 공약수가 5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넣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쪼개 넣지 말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덩어리 이렇게 6덩어리가 분모든 분자든 하나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가 2의 10승, 여기가 3의 5승, 여기가
5의 2승 이렇게 들어가고요. 7, 11, 13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100% 기하학 분수가 됩니다. 공약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얘네들이 다 뭉쳐 있으니까 공약수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요거를 추론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답 찾으러 가죠. 이긴 다 됐습니다. 이거 덩어리로 놀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봅시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10승 이 덩어리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분모 아니면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모두 다 얘도 분모 아니면 분자로 들어가게 되고 얘도 분모 아니면 분자. 즉 경우의 수가 두 가지 해가지고 2의 6승가지 즉 6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생각을 해보죠. 여기까지는 됐는데요. 기하학 분수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64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다시 이게 0하고 1 사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가 여기가 2의 10승이 들어가고 이게 3의 5승이 들어가고 5의 2승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7의 1승, 11의 1승, 13의 1승.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크긴 합니다. 그렇죠? 같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숫자들이 다 달라서 같아지는 경우는 없어질 거. 같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같아지진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64가지가 분모가 크거나 아니면 아니다. 분자가 큰 경우거나 아니면 분모가 큰 경우 요렇게 구별이 될 겁니다. 하나로 다 몰려 들어가더라도 2의 10승, 3의 5승, 5의 2승, 7의 11, 13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물론 뒤집어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쪽 경우는 분모가 큰 경우고 분모 분자가 바뀐다면은 분자가 큰 경우가 나올 거예요. 즉 이 64가지는 어떻게 나눠진다? 분자가 큰 경우가 있고요. 분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해석을 했다시피 0과 1 사이에 있는 분수는 3분의 2처럼 분모가 큰 경우입니다. 어쨌거나 절반씩 나눠갖게 되니까 64를 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7개 직선들과 이들과 평행하지 않은 6개 평행한 직선들이 있습니다. 이 직선들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 중 색칠한 부분을 하나만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 별표고요. 하나만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가 함정으로 나옵니다. 그때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했을 때 A를 포함하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좀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즉, 이 A를 기준으로 뒀을 때 왼쪽에서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 되고 오른쪽의 선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요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 위쪽에서 하나 가져오시고 여기에 있는 거 아래쪽에서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있는 거 왼쪽에서 하나 가져오시고 여기 있는 거 오른쪽에서 하나 가져오시고 윗변에 있는 거 위쪽에서 하나 가져오시고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서 하나 가져오시면 평행사변형이 여러 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다라면은 얘보다 위쪽에 있는 거 하나,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 얘랑 얘. 다른 것도 만들어 보시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요 변 위쪽에서 하나, 요 변 아래쪽에서 하나, 요 변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 거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고요. 풀어봅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즉 A를 포함하게 평사를 만들어보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보면 A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은 여기 오른쪽에서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라고 할게요. 3C 아니죠.
2C1인데요. 두 개. 있을까요? 2C1로. 두 개 중에 하나 곱하기 여기 오른쪽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위쪽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서 하나.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숫자는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하셔가지고 총 개수가 여기가 8, 여기가 12 곱하면 96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B를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입니다. B를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은 역시나 똑같이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곱하기 위쪽에서 2개 중에 하나. 아래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되면은 50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집합으로 보면은 지금 A를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 96개는 요거와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B를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은 이 50개인데요. 이 50개의 합은 여기랑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색칠한 부분 하나만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2번 빼주셔야 됩니다. 됐죠? 세 번째, 즉 A도 포함하고 B도 모두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 먼저 구해보죠. 평행사 변형이 지금 요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적어도 가장 작은 크기가 요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요렇게가 잘못 껐습니다. 요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들어와야 되니까요. 찾아보죠. 개수만 먼저. 위쪽에서는 2개, 아래쪽에서는 3개 중에 하나, 왼쪽에서는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네요. 오른쪽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12개. 이렇게 나오는데 A, B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12개이기 때문에 12개를 2번 빼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만 포함하니까요. 그럼 96에서 50을 더하고 11을 빼고 1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46에서 24를 빼면 되겠네요. 24를 빼면요. 여기가 2, 여기가 12, 122개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서답형 1번입니다. 무리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a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이차함수, 이차함수의 역함수 역시도 무리함수.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일단 생각을 해보죠. 그림을 그리면서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f 인버스 역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고쳐보죠. f 인버스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시고 플러스 5 꼭지점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f 인버스의 꼭지점과 꼭지점 좌표 찾았습니다. 그래프 그려보시죠.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를 그려 놓으시고 y x축과 y축을 그려 놓으시고 y는 x까지 여기까지 그리는 게 역함수를 파악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1이 인버스 역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2,1 잡아볼게요. 여기가 2,2일 겁니다. 그럼 2,1은 요 정도 될 거예요. 2,1 1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데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y는 x 그래프를 좀 더 빼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무리함수가 보니까 시작점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즉, 그 다음에 무리함수를 파악해보면 무리함수는 y는 x 태칭이니까
여기 꽂히게 되겠네요. 여기는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렇게 그래프는 그려질 텐데, 요렇게 그래프는 그려질 건데요. 즉 시작점이 1,2인 무리함수입니다. 다 찾았어요. 답습니다. fx가요. fx는 루트 x에 시작점은 1이고요. 플러스 2.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 b는 2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를 완성해 보면 x 완성 다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 찾아보죠. fb입니다. f2를 찾으랍니다. f에 2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바로 위에 2를 넣어보죠. 2 넣으면 1 플러스 2 그래서 3 나옵니다. 얘는 3. f 인버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a에 부호 바꾸고 더하니까요 3. 얘를 찾으랍니다. 그럼 여기에 f 역함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3을 넣겠습니다. 여기에 3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f 인버스 3입니다. 3을 넣으시면은 여기가 1,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여기가 2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자체가 2니까요. 두 개 더하면 답은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고요. 2번입니다. 10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이 의자에 4명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니까 먼저 벽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10개의 의자가 있으니까요. 4명이 앉으면 이제 A가 앉은 의자, B가 앉은 의자, C가 앉은 의자, D가 앉은 의자 이렇게 되고요. 10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다는 뜻에는 이 의자들이 같은 의자다 이런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4명이 앉았으니까 이제는 A가 앉은 의자, B가 앉은 의자, C가 앉은 의자, D가 앉은 의자는 각자 다른 의자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의자 6개가 있게 됩니다. 5개, 6개. 그럼 먼저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벽을 먼저 세웁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세우면은 같은 의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요게 같은 의자니까 요걸 바꾸더라도 똑같은 거고 요거랑 바꾸더라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한 가지고요. 이제 얘네들을 넣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자리는 7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A를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7가지. A를 여기 넣었어요. 그 다음에 B를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이제 6가지. 여기 B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6가지. 그 다음에 얘 역시도 5가지. 5가지 중에 하나 C를 여기 넣고요. D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76에 42 곱하기 5, 4, 20 하시면은 84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소수령 1번입니다. 0부터 2에서 유리함수가 있는데요. 그 최대값이 1입니다. 최소값은 m이고 뭐 곱한 거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별표입니다. a가 0보다 크답니다. 일단 유리함수니까 가장 중요한 점근선을 그려봅시다. 점근선은 x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가 2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체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0보다 작아집니다. 여기에 a를 그려보죠. 그 다음에 y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2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최대값이 1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 3, 4분면에 그려질지 2, 4, 4분면에 그려질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 분석하라는 내용은
0부터 2까지, 즉 여기 0부터 여기 2까지 내용만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y절편 한번 잡아봅시다.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0, x가 0이니까요 0,a분의 3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a분의 3 역시도 a강보다 크니까 이건 양수입니다. 근데 양수라고 파악을 해도 이쪽으로 지나갈지 이쪽으로 지나갈지는 모를 일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두 개 다 그려보죠.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0부터 2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랍니다. 2보다는 작네요.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요걸 확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려보죠. 이게 요렇게 지나가면서 양수로 지나가야 돼요. 양수로 지나가면서 요렇게 빠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인데 여기가 1입니다. 그림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1입니다. 즉 얘가 2,1을 지나게 될 겁니다. 최대값이 1이니까요. 0에서 2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돼버리면은 최대값이 2보다 크게 나와요. 무조건 전부 다 2보다 큰 데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풀면 되겠네요. 2,1을 지납니다. 저 유리함수가요. y는 x 플러스 a분의 2x 플러스 3 이게 2,1을 지납니다. 1은요. 2 넣으시면 됩니다. 2 플러스 a분의 2 넣으시면은 7 이렇게 되고요. 2 플러스 a는 7 그러므로 a는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a가 5고요. 이제 최소값을 m이라 그랬는데 이게 0부터 2까지만 보는 그래프니까 최소값은 x가 0일 때 나옵니다. 아, x가 0일 때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때 최소값 m은 x가 0일 때 a분의 3이니까 a가 5니까요 5분의 3 이렇게 나오고 두 개의 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1부터 10까지예요. 임의의 3장을 뽑을 때 3장에 적혀있는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A라고 하자. 차가 A인데 A는 자연수일 거고, 왜 자연수끼리 뺐으니까요. 자연수일 거고, 요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죠. 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가 작습니다. 0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즉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습니다. y가 0보다 작으니까 두근 사이겠네요. a가 3부터 4까지. 그런데 a는 자연수. 쉽습니다. 이거 풀만합니다. 첫 번째 a가 3일 때 이거 구할 거고요. 두 번째 a가 4일 때 이렇게 구해낼 겁니다. a가 3일 때 풀어보죠. 차가 3이니까요. 차가 a니까 차가 3입니다. 1하고 7 또 9하고 6 보시면 아시겠지만 6 5 4 3 2 1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98 76 5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랬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을 보시죠. 우리가 보시면은 숫자를 3개 뽑았거든요. 3장이 적혀있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차라고 해서 10하고 7을 뽑았으니까 7하고 10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뽑은 수 중에서 어차피 최대 최소를 가져오는 거니까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는 같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이게 최대가 될 거고요. 빨간색으로 쓰죠. 이게 최대가 될 거고 이게 최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8하고 9
얘 역시도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7하고 8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직접 판단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숫자라고 했을 때 10, 9, 7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면은 10하고 7이 최대와 최소가 되면서 차가 3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고 해서 요거에서 요거 즉 10하고 7 이거 두 개에도 차가 3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이 숫자나 이 숫자를 뽑은 거나 결국에는 요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뽑은 거기 때문에 이게 7이고 얘가 10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같은 경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요거 뽑은 거나 요거 뽑은 거나 같으니까요. 차는 이렇게만 나오고 이거 10하고 7 앞뒤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7 곱하기 2 7이 몇 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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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4개 나오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논리는 최대에서 최소를 뺀 게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0 이게 6 5 4 3 2 1 9 8 7 6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바꾸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에 몇 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개 2, 3, 4 여기에 3개요. 그러니까 이 각각마다 3개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총 여기서 여기까지가 6가지 8개 곱하기 3 그래서 18개고요. 이제 정답은 14 더하기 18 즉 3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서술형 3번입니다. x 집합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가 써 있습니다. n이 2m이면 fn은 큽니다. fm보다. 나 써 있고요. 다 f5는 5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나 다 조건 정리합니다. 가예요. m이 1이면 n은 2가 됩니다. 괜찮죠? 그럼 f1은 1이니까요.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n이 f2 이렇게 나오고요. 역시나 f2면 m이 2가 되니까요. m이 2면 n은 4가 됩니다. f4가 큽니다. 큰 걸 오른쪽에 쓸게요. 다 일괄적으로. f3이면 역시 f6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넣으시면서 한 땀 한 땀 정리하시는 겁니다. 나입니다. 나는요. m이 1이면 f1이네요. f1이 작아지네요. f 몇보다 1 넣으면 3입니다. f3보다. 두 번째입니다. m이 f2면 여기에 2가 들어가니까요. 2면은 더해서 5 이렇게 됩니다. f5보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 보시면요. f5는 5입니다. 5입니다. 그러니까 f5 값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부등식이 있는데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f1은 커야 됩니다. f2보다. 그 다음에 f2가 여기 있거든요. 아 여기도 있네요. f2가 f4보다 작아야 되네요.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 역시나 f1이 크고 f2가 그 다음에 f5가 이런 식으로도 되네요. 또 f1을 중심으로 또 좀 보시면은 f1은 큽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f3 f3보다 커야 되고 f3은 f6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식을 3개의 식으로 좀 더 줄여봤어요.
일단 여기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F5는 5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함수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F2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F1, F2는 다른 값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돼요. 시험 때 시간이 없겠지만 이렇게 되는데요. F2가 만약에 1로 가버리면 F2가 1로 가버리면은 그거보다 F1이 작아야 되거든요. 작은데 갈 데가 없어요. 얘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F2가 2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땀 한 땀 뽑아 볼게요. F2가 2로 가고요. F5는 5로 갑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F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2보다 작은 거니까 한 가지고요. 얘가 뭐라고요? F1 곱하기.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얘는 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F3과 F4와 F6이 남았는데 F3과 F6의 관계는 여기 있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F4는 조건이 여기만 있어요. F4는 F2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죠? F4는 이게 1대1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F4는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뭐보다 크면요? F2보다 크기만 하다면 F2보다 크기만 하다면 F4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F4 곱하기. 그 다음에 F4는 같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F3과 F6인데 얘네들의 조건도 들고 있는 게 F1보다만 크면 됩니다. F1만. F1보다 크면 되니까요. F1보다 크면서 3하고 6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1, F1, 1이었거든요. 그럼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됩니다.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매칭은 됩니다. F3하고 F6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요걸 해보시면 이게 10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40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논리는 이게 끝이에요. 좀 더 가보죠. 두 번째. F2가 3이면은 F2가 3으로 갔을 때입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볼게요. 일단 40개 적어 놓죠. 더하기. 지우겠습니다. F2가 3이면은 1, 2, 3, 4, 5, 6. 역시나 1, 2, 3, 4, 5, 6. 여기 가는 거고요. F2가 3이라고 그랬는데요. F2가 3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F2를 보시면은 F2, F2 이렇게 있으니까 F1은 F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F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2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2개를 잡아버리면은 F4에서 또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나누고 가죠. F1이 1일 때입니다. 됐죠? 그럼 F1은 1로 확정적으로 간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이제 F4가 가야 됩니다. 아까 F4가 봤듯이 F4는 F2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개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이게 F4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 다음 4는 같고요. 하나 찾아가 보죠. 아무 때나 일로 찾아가 볼까요? 이렇게 F2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작아야 돼요. 뭐 이렇게 찾아갔어요.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F3과 F6이 남았는데요. F5로 갑니다. F3과 F6이 남았는데요. 얘네들은 3과 6은 F1보다만 작으면 됩니다. F1 얘보다만 작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개 취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가 F3과 F6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시나 30개. 두 번째입니다. F1이 2로 갈 때입니다. 지우고 해볼게요.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은 F1이 2로 갔습니다. 물론 F2도 3으로 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F3은 아니다. F5 역시도 5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할 것은 F4입니다. F4는 여기 보시면은 F4가 F2보다 커야 됩니다. F2보다 커야 되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게 F4였어요. 변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F2가 3이었으니까요. 계속 곱하기. 그 다음 이제 F4는 찾아갔고요. F4도 일로 찾아갔다 합시다. 그 다음에 F3하고 F6이 가야 되는데요. F6은 역시나 F1보다 커야 됩니다. F1이 2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 뽑아야 됩니다. 얘가 F3과 F6입니다. 번거롭지만 할만합니다. 이게 푸시면 18개. 그래서 F2가 3인 상황에서는 총 4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요. F2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F2가 3은 했으니까요. 4인 상황입니다. F2가 4인 상황. 좀 지우고 갈게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논리는. 세 번째. F2가 4인 상황입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F2가 4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겠죠. 첫 번째 F1이 1일 수 있습니다. 여기 갔어요. 그 다음에 확정을 해야 될 경우는 5는 5로 가는 거고요. 확정이 돼야 될 경우는 F4입니다. 일단 F4. F4가 보시면 F4는 F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 2개 중에 한 개밖에 못 가요. 2가지. 이게 F4 곱하기. 그 다음에 F4는 갔으니까요. 2가지 중에 한 가지 갔겠죠. 그럼 3하고 6이 남았습니다. 3하고 6은 F1보다만 크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중에 2가지. 이게 F3과 F6이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역시나 풀면은 30까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F1이 2로 갈 수 있습니다. 지워보죠 이제. 빨간색으로. F1이 2로 가면요. 역시나 F2는 4로 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해봅니다. 다시 F4를 가야겠네요. F4는 F2보다 크면 되니까 F2보다 크면 됩니다. 하나, 둘, F2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2가지네요. 2가지. F4입니다. 곱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F2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F4는 그냥 거기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F3하고 F6을 잡아야 되는데요. F3하고 F6은 F1보다 크면 됩니다. F1이 지금 F1이 2인 상황. F1이 2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 뽑습니다. 이게 F3하고 F6.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까지 풀 필요 없습니다. 푸시면 12개 나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F1이 3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F1이 3으로. 물론 F2는 4로 가 있고요. F4 갑니다. F4는 F2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역시나 2가지. 그 다음에
F3과 F6이 갈 텐데요. 얘네들은 F1보다 커야 되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가지 나옵니다. 30, 12, 6 해가지고 48. 그럼 역시나 여기가 48을 더해주시면요. 정답은 126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잘 골라서 푸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